예, 26일 우리나라를 도운 아프가니스탄인들 400여 명이 국내로 이송되었습니다. 일명 미라클 작전 성공적으로 실행되었는데요. 어떤 작전이었습니까, 의원님? 네, 이번에 작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을 도운 아프가니스탄인들을 한국까지 이송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탈레반 세력들이 급속히 아프가니스탄 민주정부를 무너뜨리고 장악함으로써 대혼란에 빠졌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과 또 대사관 직원들은 신속히 대피를 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인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인들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아주 탈레반 정부로부터 공경에 처할 수가 있어서 한국으로 이송해 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결단을 하고 신속히 이러한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의원님 정말 빠르게 이렇게 결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또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하니 마음이 놓이는데요. 근데 사진을 몇 장 봤는데 카불 현지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군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작전을 펼쳤던 거죠? 이번 작전은 2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인을 도운 아프가니스탄인들을 모아서 카불 공항까지 모셔오는 것이었죠. 그것이 1단계였고 2단계는 카불 공항에서부터 한국까지 군수송기 세대로 나누어서 이송해 오는 작전이었습니다. 1단계 작전은 대단히 어려운 작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상황에서 통신도 잘 안 되고 카불은 혼란해서 한국인을 도왔던 분들을 모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죠. 최초 직결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잘 직결이 안 돼서 재직결지를 선정을 해서 모으고 또 카불 공항까지 오는 데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카불 공항까지 무사히 모시고 왔죠. 그리고 카불 공항에서는 군수송기에 인계를 해서 한국까지 무사히 모시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측면에서도 뭐 한미 동맹이 한 번 더 빛을 발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의원님 수송기가 아까 몇 대 갔다고 하셨죠? 3대가 갔습니다. 다목적 공중급유기 KC-330 한 대하고 군수송기 C-130J라는 수송기 2대가 갔습니다. 예, 의원님. 근데 한 대면 충분하지 않나요? 근데 비행기 하면 보통 크니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세 대나? 원래 이 작전은 우리 민항기가 갈기로 최초에는 계획을 하다가 카불 공항에 민항기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혼란 때문에. 그래서 군용기를 투입을 했어야 됐고 군용기도 공중급유기가 최고로 좋지만 카불 공항에 갈 수 없으니까 수송기랑 같이 가서 자체 방어 능력이 있는 수송기랑 같이 가서 작전을 펼쳤던 겁니다. 한국을 도운 아프가니스탄인은 한 420명 될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중급유기 같은 경우는 300명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또 자체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중급유기로 바로 카불까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군 자체 방어 능력이 있는 군 수송기 C-130J 2대를 같이 혼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일단 아프가니스탄의 인접국 파키스탄에 있는 수도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다 착륙을 해서 기다렸다가 C-130J 자체 방어 능력이 있는 수송기가 카불 공항을 가서 여러 번 작전을 하면서 거기에 계시던 한 390여 분들을 모셔서 이슬라마바드까지 나올 수가 있었죠. 우리 군이 그 작전 현지 상황을 고려해서 최고의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작전 중에 좀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었진 않았을까요? 가장 어려운 점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한국인을 어디서 도왔는가 병원이라든가 대사관이라든가 교육기관에서 한국인을 도와서 아프가니스탄 재건 활동을 했죠. 20년 동안 사실 우리 한국은 파병 부대를 보내기도 했고 또 재건팀을 보내서 재건에 많은 기여를 했었는데 이때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또 같이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을 모셔오는데 직결시키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최초 직결지로는 공항 부근에 어디 직결지를 뒀는데 잘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직결지를 줘서 또 모이게 하고 거기가 또 카불 공항으로부터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오면은 탈레반 검문소를 통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미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탈레반 검문소까지도 통과하고 또 공항에 왔을 때 공항에 한 2만여 명이 에워싸고 막 여러 난민들이라든가 혼잡하잖아요. 그래서 카불 공항도 게이트가 한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다 폐쇄돼서 들어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문을 길을 터서 카불 공항까지 무사히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것이 가장 어려운 작전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군용기가 카불 공항에 가서 또 모셔올 때도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었죠. 또 세 번째 어려움은 사실 군용기가 그 먼 나라까지 갈 때는 8개 나라의 영공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8개 나라와 다 일일이 협조해야 되고 또 공중급유기는 바로 이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까지 날아갈 수가 있는데 C-130제 있는 수송기는 한 분 정도 또 땅에 내려서 기름을 재보급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 기착지에서 내려서 또 재보급 받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와 다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협조도 빨리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국과 협조가 빨리 잘 돼서 이렇게 작전이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프가니스탄인들 측면에서 보면은 솔직히 먼 땅에 그러니까 가보지도 못한 나라에 오게 된 것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었나요? 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 오신 아프가니스탄인 중에는 영유아들도 있고 어린애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수송기 안에다가 공중급유기와 수송기가 갈 때 우유라든가 분유 젖병 이런 것도 세밀히 준비했고요. 또 의약품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식사가 문제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인들은 다 이슬람을 대다수 믿고 있죠. 맞춤형으로 이슬람인들이 먹을 수 있는 그 편의식을 사전에 준비해 갔죠. 오는 데 있어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 이런 세밀한 노력을 군에서 기울였습니다. 이제 아프간인들이 이제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어떤 관리를 받게 됩니까? 그분들은 인천공항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인천공항에서 먼저 검역과 또 코로나 검사, PCR 검사를 받고 그런 일련의 조치를 하고 바로 진천으로 이동합니다. 진천에 있는 연수원에 임시 체류하시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아프간인들을 이송한 것은 국제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요? 큰 의미가 있죠. 우리나라가 한국을 도운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서 끝까지 도의적인 책임을 졌다는 것이 큰 의미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을 도왔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 내팽개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모시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뢰의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이런 책임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 또 그 짧은 시간에 사실 최초 한 420여 분 모시려고 했는데 거의 다 모시고 온 것이죠. 그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또 치밀한 완전한 작전이 이루어졌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군과 외교부와 또 이번에 특별 범정부 차원의 TF가 구성됐는데 이런 임무 수행 능력이 아주 뛰어났다는 것들이 또 의미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제사회로부터 우리가 선진국으로서의 어떤 위상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또 인도적인 어떤 지원이라든가 또 국가로서의 이런 역할을 충실히 했죠.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국제사회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한국을 적극적으로 돕는 이런 분위기가 될 수가 있겠죠. 희망을 찾아 우리 땅으로 오신 분들 이제 무사하게 또 불편함 없이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특별 공로자라는 말도 있던데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에서 사실 이번에 한국을 도와서 온 아프가니스탄인을 난민으로 분류하지 않고 특별 공로자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왜냐?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국이 재건 활동을 돕는다든가 또 우리 파병 활동을 한다든가 대사관에서 활동할 때 도왔던 분이죠. 그래서 특별 공로자로 칭하고 또 그런 자격으로 앞으로 대우를 해줄 걸로 보입니다.
정말 우리를 도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 우리 구독자분들께 또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안보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또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인들은 끝까지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또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튼튼한 안보, 강한 국가를 위해서 같이 갑시다.